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입니다. 자,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공포가 정말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1% 넘게 빠졌고요. 일본 증시, 중화권 증시 등 아시아 증시도 급락세를 좀 면치 못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정말 멀미 나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좀 우리가 수익을 좀 두둑하게 챙겨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시장 누구보다도 수익으로 또 즐기고 계시는 한 분이 있다고 해서 모셔와 봤습니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최근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도 수익 더욱더 두둑하게 또 즐기고 계신다라는 소문이 돌던데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이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매매 비법들 또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수익 비법들로 매일매일 좀 수익 든든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통해서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단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또 새롭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새로운 보금자리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가져다만 되시고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하거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러한 새로운 보금자리는요. 생방송 50분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이 이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비법들을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모두 전수를 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일 저녁 7시거든요. 내일 저녁 7시에 특강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러한 특강 링크는 노란톡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또 새롭게 마련한 보금자리 들어오셔서 이러한 특강 이벤트까지 함께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최근 시장 좀 많이 빠진 만큼 전반적으로 좀 시장을 분석해주면서 저가의 매력 있는 종목들을 또 매수 타이밍을 또 장자방 전문가님이 잡아오셨다고 합니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시장 전략들, 종목별 전략들, 섹터별 전략들 챙겨가는 알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귀하게 모셨거든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이제 변동성 구간이 완료됐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계산한 시간은 한 3주에서 5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뭐 전쟁이니 뭐니라고 이야기가 시끄러운데 저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앞마당에 미사일이 쏟아지는 게 아닌 이상 떨어지고 군인이 좀 내 앞에 쳐다오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전쟁을 지금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노이즈로서 그 하락을 좀 피하고 하락이 끝날 즈음에 내가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투자자로서 접근해야 되는 건 그거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이제 3월 9일 날이면 대선이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는 정치적인 영역이니까 뭐 제가 말씀드릴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누구가 당선됐을 때 어떤 섹터가 움직일 것이고 누가 당선됐을 때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그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이 왜 뭐 A라는 후보가 움직일 때 그 후보와 연결되어 있는 사돈의 팔촌까지 연결되어 있는 테마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또 B라는 후보가 우세하게 되면은 움직이는데요. 재밌는 거는 당선 가능성에서 멀어지는 후보와 관련되는 주식들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 돈이라는 게 재밌는 게 시장의 그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으면 시장은 어느 쪽으로 이 자본주의의 자본은 어디로 배팅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재미가 좀 있는데요. 사실 지난 대선의 몇 번의 대선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선 막바지 한 달쯤 됐을 때 움직이는 테마가 거의 당선자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재미삼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지금 어느 테마가 움직이는지 보신다면 시장은 어느 대통령 후보가 좀 더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느냐도 점칠 수 있지 않을까,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로서 올라가는 것은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3월 초가 됐을 때 또 한 번 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3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빠지면 거기가 진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지금 제가 12월 중순부터 12월 초 중순부터 1월부터 장 빠질 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현금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3월 중순에서 4월 초 정도가 시장의 하락이 끝나고 올라가는 상승 터닝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까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떨어지는 종목들을 주워 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부터 슬슬 사고 있는데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강의 시작 전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 장자방의 무료 톡방이 단톡방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인원이 이제 파릇파릇하죠. 이제 26명입니다. 왜냐하면 제 1,500명까지 단톡방이 풀로 차는데 지금 거의 제가 2달 가까이 1,40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1,450명에서 1,420명,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1,500명이면은 한 6, 70명밖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계속 들어오시고 싶은데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번 방을 열었습니다. 우리 7번 방의 기적 얘기했는데 7번까지 생기는 거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안 나가서 뭐 어떻게 밀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1번 방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무리를 빚지 않는 한은 그냥 놔둘 생각이고요. 예전에는 한번 이게 대답 안 하는 분들 다 쫓아내버릴까 이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서로 간에 인연을 맺었는데 나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좀 귀찮고 힘들겠습니다. 방 두 번째 방 만들었으니까요. 여기도 정원 1,500명입니다. 1,500명 차면 이제 2번 방 이상은 안 만들 겁니다. 3,000명 이상 제가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1,500명은 일단 있는 상태에서 추가 2번 방 오픈했으니까 그동안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왔던 분들, 그리고 또 지인들 저희 방에 들어오고 싶은데 단톡방 다 인원 차 가지고 못 들어오셨다고 계속 얘기들을 회사로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분들 계시는 분들 있으면 지금 전화하셔가지고 자, 장자방 2번 방 열렸대, 빨리 들어와라고 전화하시면 방송 중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톡방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강의 듣는 동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 1,500명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한 20명 늘어나네요. 오이씨, 금방 빠르네. 그래서 인원 금방 올라오시면 되니까요. 여유 있을 때 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들부터 우리가 한번 사봐야 되는 섹터까지 한번 쭉 빠르고 간결하게 읊어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빠른 거 아시죠? 말 빠릅니다. 그래서 멍 때리고 있으면 잘 못 들으시니까 섹터별로 사, 마라, 어서 사, 아니면 패스, 이것만 얘기할 테니까 오늘 좀 많아요. 아시겠죠? 시장이 이제 슬슬 살 시기들이 된 종목들이 꽤 있어서 얘기를 쭉쭉 드릴 테니까 메모해 놓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먼저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지금 미국 팡플러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얘는 미국의 페이스, 구글, 애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장 큰 기술주,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목이죠. 그래서 가장 큰 성장주인데 얘가 조정을 이제 얼추 내려와서 저는 지금 오늘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24,400원, 24,500원, 24,600원 여기서부터 매수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주 내지 3주 정도 잡고 천천히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 밑으로 24,600원 밑에서는 여러분 슬슬 매수 들어갑시다. 저는 생각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길게 바라보고 움직이겠습니다. 봄에서 여름을 넘어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얘가 이렇게 사서 턴 어라운드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를 한 방에 다 사고 나 물렸네라고 하실 분은 사지 맙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짧게는 1, 2주일 거고 길면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살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사다가 언제 물량을 채우냐면 이렇게 사다가 올라와서 24,600원 회복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물량 채워서 25,000원 올라타기 시작하면 물량 마무리 다 채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사요. 이렇게. 그러다가 올라와. 그럼 여기 넘나 못 넘나 보고 넘어가는 게 확인되면 오케이, 내가 사고 싶은 물량 풀 베팅.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로는 단타 치실 분이 27,000원까지만 드세요. 그래도 뭐 한 13%, 15% 수익은 될 것 같고요. 길게 보실 분들은 한 3만 원 언저리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25,000원 밑에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최하 20%겠죠? 적게 가면 한 13%, 15% 볼 수 있겠고 올라간다면 20%까지 볼 수 있으니까 참 제가 생각하는 ETF의 매매는 한번 진입해서 10%에서 15% 정도 먹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무슨 주식처럼 뭐 50%, 100% 이런 게임이 아니라서 ETF는 10%에서 15% 먹는다. 장자반과 함께 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분할로 매집해서 평균 단가 맞춰놓고 작은 건 10% 정도, 많이 먹으면 15에서 20% 정도 먹는데 평균 10에서 15 생각하시면 크게 실수하지 않습니다. 단 손실은 거의 없어요. 작년 1월 4일부터 지금 2월이죠. 2월 22일인데 오늘까지 ETF로 손절 친 종목은 아직 한 종목도 없습니다. 물려있는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되실까요? 오케이?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놈이에요. 타이밍만 잘 잡아서 맞추면 손해보고 싶어도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자, S&P 50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오늘부터 지금 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얘를 거래일수로 10거래일에서 15거래일 정도 살 생각이에요. 내가 1,000만 원 살 거면 하루 100만 원. 1,500 살 거면 뭐 하루에 한 150만 원씩 꾸준히 사면 되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모아놨다가 나머지 본대는 이렇게 턴해가지고 여기 26,600원을 회복하는 순간 요 밑에서부터 슬슬 살 거예요. 매집해서. 얘를 회복하는 순간부터 물량 채워서 돌격 앞으로 하실 거고요. 22,000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충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ETF가 수익률이 적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 갖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지금 은행 1년에 이자 얼마입니까? 1.5%에서 1.7% 정도입니다. 금리 오른 기준에서 2% 안 되거든요. 물론 저축은행은 비싸게 뭐 4% 준다, 5% 준다 하는데 거기 납입액이 얼마 안 돼요. 예, 연간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 가지고 수익률 게임 해봐야 뭐 돈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행 적금 이자에 보통 연간으로 따지면 10배 이상은 되거든요. 한 번 들어가서 보통 5배에서 10배쯤 먹고 나온다 생각하시면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괜히 수익률 게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수익 금액이고 중요한 건 안전함입니다. 다음. 자, 차이나 H레버리지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예를 했던 게 여기 3,900원 밑에서 이렇게 매집해가지고 올라올 때 4,450원에 한번 팔아먹고요. 다시 4,000원 깨질 때 사가지고 올라올 때 4,450원에 또 한번 팔면서 자, 하나, 둘 쌍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저는 여기 쌍바닥을 생각하는데 여기를 찍을 수도 있고 안 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왜 햄버거집 기억납니까? 맥도날드. 햄버거집 표시 M자가 나올 때는 보통 앞전 저점에서 1차 매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단톡방에다가 1차 매수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가격이 얼마였냐면 3,915원입니다. 네, 재단가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얘도 마찬가지 한 2, 3주 잡고 찬찬히 삽니다. 손해볼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3,920원부터 슬슬 주워 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15원부터 샀고요. 오늘 제가 톡방에다 글 올린 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ETF는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분할로 매집해서 목표 수익 10에서 15% 정도 보고 판다. 저는 이렇게 보통 보니까 너무 길게 볼지 마세요. 대신 순환매 돌 겁니다. 요놈 팔아먹고 그 다음 사고, 저놈 팔아먹고 그 다음 사고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얘는 지금 15,000원 밑에 내려올 때 마찬가지로 주워 담습니다. 15,000원 밑에서. 거래일 수는 제가 지금 예상하는 건 3월 한 보름 정도, 3월 15일경에서 우리가 3월 10날이 선물옵션 만기거든요. 그래서 3월 15일 있는 그 중순 정도부터 3월 말 길면 4월 초, 보통은 3월 말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저점 넣으면서 장 이렇게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막바로 장이 빠지고 가느냐 그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느냐 게임이라서 일단 좀 매수하면서 조금 물린다는 생각으로 살살 매집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올라간다면 그대로 물량 본대 20% 배팅 30% 배팅 이런 식으로 제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견을 공유할 생각이니까 단톡방 참여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다음. 자, 베트남입니다. 제가 단톡방에다 늘 얘기하는 게 저는 해외 ETF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보면은 삼성전자 죽 쓰고 있을 때 들어갈 데 없잖아요. 그죠?
네. SK 하이닉스 죽 쓰는데 들어갈 때 현대차 죽 쓰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돈에는 국적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다른 나라 펀드에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팡플러스하고 S&P 미국이죠. 제가 가끔 우리 스테이크 좀 먹을까요? 얘기하면 미국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차이나 H 레버리지 같은 경우 중국 요리 좀 먹을까요? 얘기할 때 보통 자 중국 좀 들어가 봅시다. 얘기할 때 많이 드리고요. 베트남 쌀국수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서 쌀국수 먹으러 들어갔더니 갑자기 짜조감 나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맥주값 나오면 더 고맙고요.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인도 시장을 제가 거래하게 되는데 인도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목을 주로 여러분 거래 많이 합니다. 아, 네 가지군요. 그래서 각각 제가 섹터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베트남은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면 괜히 저기 쌀국수값 토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빠지면서 여기 다중 바닥 자리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째려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인도 쪽에서는 이제 슬슬 좀 사볼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빠지면 좋겠습니다. 22,500원에서 21,000원 사이만 오면 퍼 담을 생각입니다. 또 가져가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시장의 자본시장 현재의 흐름은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코덱스 레버리지인데요. 얘는 대형주 시장이 움직일 때 상승하는 폭의 2배예요. 얘가 본격적인 상승을 할 거야 말 거야를 뭘로 보냐면 여기 보시면 아래 꼬리 다신 가격이 보일 거예요. 얘가 지금 2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1,000원을 돌파되는 순간부터 우리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21,000원 밑에서는 우리가 슬슬 사두는 구간이에요. 다만 얘가 앞전 자리를 쌍바닥을 지키고 올라가주면 감사한 거고 여길 내려왔다가 하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깨진다면 매수하지 말아야 될 시기라서 여기 내려올 때 살 거냐 말 거냐 고민을 좀 해보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만약 내려오지 않고 그냥 간다면 21,000원 돌파에 저는 돌격 앞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기본적인 목표가는 23,000~24,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내려올 때마다 얘를 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별로 없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여러분 시장이 제일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안정함이에요. 불확실성입니다. 확실하게 미사일 쐈어. 끝난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예, 할까 말까 그게 제일 싫은 거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연식이 좀 나오긴 하는데 산타크로스의 그 캐롤을 부를 때 옛날에 심영래 씨가 불렀던 노래 혹시 아십니까?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기억나세요? 예, 우리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달릴까 말까야. 가장 짜증나는 게. 그래서 지금 달릴까 말까 하다 미사일 어떻게 했습니까? 쐈잖아요. 그죠? 예, 쐈고 이제 쌈박질 어지간히 했어요. 머리끄댕이 쥐어 뜯었고 머리를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주최 측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머리끄댕이 안 놔 이거 지금 이제 하는 구간이거든요. 조만간 머리끄댕이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야 안정감이 있다. 야 머리 놨다. 뭐해? 달려 이씨. 그러면 지금부터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쪽에 싸움박질 할 때 머리끄댕이 잡을 때 가서 야 이기는 편 우리 편 그거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봐. 쟤들 언제 머리 놓지 생각하고 우리는 이제부터 살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오케이? 다음.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이제 좀 살펴보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인버스는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인버스는 아직 얘가 2,400원대가 아직은 버티고 있어서요. 잘 보세요.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면 2,400원 이탈이에요. 이게 깨지 않으면 아직은 하락 중 반등인 겁니다. 시장의 영역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인버스 곱하기 2입니다. 종목 코드는 252670입니다. 252670. 그래서 이 종목이 2,400원 깨지는 순간부터 시장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공격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변동성 살아있으니 장중 매매로 올랐다 뺐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섹터와 종목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2차 전지입니다. 이번 하락 때 제가 살펴야 되는 건 2차 전지하고 자동차가 가장 주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삼성 SDI예요. 그리고 LG화학이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분사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가장 비중이 높은데 전체 패턴을 좀 잡게 되면은 얘네들이 지금 좋은 흐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지금부터 조금 사두시면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그 시기쯤에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 상승이 올라가는 것이 3월 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한 5, 6, 7 정도 생각하거든요. 길게 가는 상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달 반에서 2달 반 사이 정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모아놨다가 팔아먹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에서는 2차 전지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교육생들께 14,000원 밑에서는 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슬슬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 드리는 중이거든요. 단 한 방에 사진 마세요. 매수 기간 얼마 필요하다고요? 한 2, 3주, 3, 4주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 이제부터는 시장 별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모아가시면 돼요. 자, 지금 제 단톡방에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제가 얼마에 사고 어떻게 하고 대응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모조리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웬만한 유료로 서비스 받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삼성 SDI인데요. 얘는 54만 원 밑에서 매수 들어가세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올라올 때 요날 절반 팔았거든요. 네, 절반 팔았고요. 다시 내려올 때 이제부터 슬슬 사보자입니다. 아시겠죠? 삼성 SDI 안 망합니다. 그리고 이 업종 굉장히 유망한 회사고 상당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꼭 하셔야 될 만한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 자, 자동차 섹터를 얘기하는데 아까 보시면 2차 전지 섹터하고 차트를 한번 보실래요? 2차 전지는 이 앞점에서 조금 흘러내리면서 힘이 좀 약한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자동차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면 자동차가 얘보다는 힘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렇죠? 예, 아직은 탄력이 안 받지만 수렴해서 위로 튄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계속 내려올 때마다 18,700원 안쪽에서는 꾸준히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2, 3주 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쯤 됐을 때 얘는 이미 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주도주거든요. 이해하셨죠? 자동차 2차 전지 미리 사두는 겁니다. 단톡방 오신 분들도 참고하시고 지금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도 제가 한번 매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번복 없으니까 특별하게 뭐 손절치자라든가 일단 뭐 아니다 단타치고 팔아먹자라고 이야기하든가 그 말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뭐합니까? 그냥 꾸준히 사주시면 됩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천천히 사서 얼마나 싸게 단가를 잘 맞춰서 수량을 확보하느냐 게임입니다. 오케이? 시장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상반기에 한번 튀어 올라갈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 파동에 우리는 그거 먹고 그때 빠져나와서 시장을 조심하자 할 겁니다. 오케이? 다음. 자, 그래서 완청차 업차로 보실 때는 현대차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만 1,500원이거든요. 이 가격 아래로 슬슬 좀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요기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짧으면 일주일 정도겠지만 보통 현대차는 되게 길어요. 횡보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거든요. 패턴이. 그래서 얘는 3, 4주 잡고 천천히 사시면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현대차가 완성차 업체로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쟤는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 우리 전기차 이쪽 섹터로 넘어가는 기업의 과도기 전환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현대차가 그렇게 전환되면 현재로서는 전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고 있고 본인들은 탑 7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 탑 7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탑 10 안에 들어가 있고 얘가 탑 5까지 간다면 어마어마한 그룹이 될 것이고 탑 7 안에만 안정적으로 탑 6 안에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출 성장폭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가시적이지 않죠. 반도체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현대에서 지금 내연기관에서는 엔진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슈가 있거든요. 불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리콜하지 않는 부분들은 또 노사 문제에서 노조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부분들은 분명히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회사가 좋아진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한 10년쯤 뒤에 현대차는 지금 우리가 아는 국산차 현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특히나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들은 지금은 그렇게 경쟁력이 없다고 하지만 요새 나오는 제네시스 차들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어설프게 수입차 타는 것보다 오히려 제네시스 브랜드 뭐 G80, G90 차들이 훨씬 더 괜찮은 면이 꽤 많아졌구나라는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향후에 몇 년 뒤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발전을 하고 또 전기차 부분 요즘 보니까 뭐 GV6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움직이던데 그런 차들 아이오닉 같은 경우 올라갈 때 또 EV6 같은 경우 기아차 올라갈 때 반드시 성장 동력은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하나만 투자하고 뭐 한 서너 개만 내가 섹터를 잡을 거야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동차 섹터는 있어야 되는데 완성차 업체로서는 현대차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부품 소재로는 저는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위아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지금 차트 모양새로서는 모비스가 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대표주를 가지고 온 것이고 셋 중에 본인 마음에 드시는 거 사셔도 상관없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완성차 업체가 움직인다 할 때 가장 우리가 수혜를 보는 건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부품 소재주입니다. 완성차가 좀 안 팔리더라도 그 부품들이 계속 리사이클 돌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차가 덜 팔려. 근데 그 차가 고장나. 차가 수리 주기가 돼. 그러면 뭐예요? 부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품은 계속 리사이클링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실 마진율은 완성차의 마진율은 할인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부품 관련 업체들이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알짜배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해하실까요? 예. 우리가 뽀대 나는 거는 당연히 폼 나는 것은 완성차죠. 차 삐까뻔쩍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범퍼 가게, 핸들 가게, 반도체 가게, 와이퍼 가게 폼 안 나잖아요. 근데 돈은 그런 데가 알짜배기거든요. 그래서 부품 업체 기억하시면 좋겠다. 다음. 자, 반도체입니다. 지금 반도체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있어서 반도체가 가지 않으면 지수가 크게 상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자신이 없어요. 수급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래서 반도체는 보통 하반기쯤 가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시장이 이번 올라갈 때 반도체는 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는데 비중은 좀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쪽에 비중이 한 20%씩 있다면 반도체는 10% 정도만 유지하시는 게 상반기는 좋지 않을까? 반등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세게 갈 수 있을지 비중을 실어도 될지 저는 확신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중을 낮춰라. 그래서 낮춘다면 SK하이닉스가 한 11만 5천에서 11만 원쯤만 오면은 저는 퍼 담을 생각인데 내려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 DB하이텍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쁨 줬던 DB하이텍이죠, 그죠? 예, 6만 2천 원대, 6만 5천 원에서 6만 7천 원대 여기 내려올 때 사가지고 여기 8만 4천 원, 5천 원에 다 팔고 나왔는데 지금 내려오는데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6만 7,500원에서 6만 5천 원대부터는 슬슬 받아도 좋겠다. 단 비중은 우리가 지난번에 9월달, 10월달에 샀을 때처럼 비중을 높이면 안 돼요. 처음에 제가 10% 사고 20% 사고 해서 저거 35% 40%까지 비중을 채웠던 종목이라 거의 풀베팅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비중 안 할 겁니다. 한 10%에서 15%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입니다. 조금 입질해서 내려올 때 사서 올라갈 때 턴어라운드 할 때 팔아먹는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 단 반도체 이슈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저 업종들이 무지하게 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올해 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정도 가야 반도체가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여러분 자동차 한번 저기 가서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이슈 때문에 부품도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턴 어라운드 되려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 돼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은 회사인 것도 맞고 성장성도 맞고 전망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래도 장사에서 남는 게 있어야 현찰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현찰 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적게 가겠습니다. 다음. 자, 현대비포조선입니다. 우리 이거 무지하게 똘똘하게 잘 해먹고 있죠. 작년에 봄에 4만 5천 원 사서 9만 7천 원 같은 종목이고 그 밑에 7만 원대, 6만 원대 내려오기만 하면 사서 팔아먹고 사서 여기 잘 해먹었습니다. 8만 4,400원 찍던 날 8만 3,500원, 8만 4천원에 다 팔았으니까. 그리고 안 건드렸다가 내려올 때 6만 7천 원대부터 사자라고 이야기해서 올라올 때 한번 팔아먹고 지금 마찬가지 7만 원 밑에 깨질 때 또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들어 올렸거든요. 자 보시오. 그러면 10% 올랐거든요. 오늘까지 10%. 그래서 얘는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름 들어볼 만한 아주 우량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며칠 동안 사세요라고 얘기할 때 보통 한 1, 2주 사자고 얘기할 때 2, 3일 사고 그냥 날아갈 때가 훨씬 많긴 한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왜 방송이니까 또 카톡이니까 우리가 글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무슨 뭐 유료 저기 하듯이 막 할 수는 없지 실시간으로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금 여유 있게 제가 써드리는 것이니까 가만히 저랑 하는 걸 단톡방에서 글을 보시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사는구나라는 거 패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고 그 다음 사이클에 또 사자고 할 때 아, 그럼 요번엔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구나 뭐 판단들이 서실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덱스 건설입니다. 건설 마찬가지 선거철 되면서 움직이는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래서 3,100원에서 2,900원대 여기서 저는 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올라가면서 좀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 대표로 저는 GS건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39,000원 밑에서 사자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이라서 올라올 때 41,000원 근처에서 좀 일부 팔아먹고요. 제가 보는 건 45,000원, 44,000원 직전 고점에 쌍봉자리까지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대통령이 경선되면 지금 대선 후보들 두 분께서도 유력 정당의 두 분께서도 잘 얘기를 못하죠. 왜?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맞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땅을 수용할 수 있거나 부지가 형성됐거나 아직 조사도 안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누군가 이제 부임하시게 되면 그때 가서 하겠죠. 그러니까 말들을 되게 아끼는 건 부동산 얘기는 꺼내봤자 두들겨 맞으니까 지금 얘기 못 꺼낸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누가 당선되든 이쪽 얘기는 분명히 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이따가 단톡방에다 자료 하나 올려드릴 겁니다. 건설 비용들이 어떻게 지금 오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단톡방에다 자료 하나 올려드릴 텐데 보시게 되면 건설업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충분하게 여러분 설득력이 되실 겁니다. 이따 한번 보시죠. 방송 끝나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또 하나 건설이 올라갈 때 중요한 게 시멘트거든요. 그래서 성신양회 지금 12,200원대부터 밑에부터 슬슬 살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10,000원까지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2, 3주 꾸준하게 사두시면 좋은 일 있지 않을까 봄 안에. 다음. 자, 아시아 시멘트입니다. 얘는 좀 많이 올라 있어서 사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13만 원 초반에서 12만 원대 요쯤 오면 좋겠는데 올라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면 얘도 굉장히 좋다. 사실 저희 갖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기 11만 원대부터 사가지고 다 팔아먹고 내려올 때 조금 샀다가 팔았다 이거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은 사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고려하얏 마찬가지입니다. 50만 원 깨지면 사서 올라올 때 10% 게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내려오면 또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저의 연금 같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몇 개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게임 산업 중에 펄어비스하고 NC소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중에 올라갈 때 탄력은 펄어비스가 훨씬 좋아요. 근데 대장주로 NC소프트는 지금 저점을 이탈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7만 원 밑에 NC소프트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받아야 될 자리지 저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 NC소프트하고 펄어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죠. 가상공간 현실 세계에 대해서 움직일 때 쟤네들이 탄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남들 관심 없을 때 조금 매집을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을 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일날 수익금 가지고 저렇게 사고 싶었던 종목들 원하는 가격대 오면은 그냥 담아놔요. 수익금 가지고 다시 선물 옵션에 또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옵니다. 그리고 신경 안 쓰고 한동안 사놨다가 내비두면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도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뭐 사야지라고 할 때 월급 받아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살려고 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 맞을 때 야금야금 사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신경 안 쓰고 있으면 어차피 얘는 성장하는 산업 섹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식 모르시는 분요. 모아놨다가 내 평균 단가에서 10에서 15%, 뭐 많으면 20%, 10에서 15%, 20%, 요 사이에서 그냥 팔아먹고 또 기다리세요. 떨어질 때까지. 또 내려와서 사고. 그러다가 정말 탄력 붙을 때는 좀 밀고 가는 그런 매매만 하셔도 잃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톡방에다 카카오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카카오는 저는 여기 9만 원대부터 슬슬 매집을 해왔는데 얘를 지금 정말 돌아서는 건가 만가 싶어가지고 고민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92,000원 밑에서부터는 이렇게 내려와서 8만 원, 4, 5천 원대까지 내려오는 과정을 나는 사서 그냥 올 여름 전후까지 봄에서 여름 그러면 4월에서 한 5, 6, 7 사이까지 좀 가져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정적인 목표를 보실 분들은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 여기 1차 목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도 적게 먹어도 20% 이상은 나오겠네요. 그죠? 많이 먹으면 30%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적게 보시는 분은 요쯤 보시면 무리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11만 7,500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온다면 꽤 강한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은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최대한 많이 좀 드리려고 했던 게 시장이 이제부터 슬슬 하락 변동성이 소멸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하락을 할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등을 좀 하려고 시도하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서 입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들은 항상 단톡방에다가 제가 큰 그림들은 좀 시황을 드리고 있고요. 언제 빠졌다, 언제쯤 올라갈 거야, 그리고 어느 섹터들 어떻게 매집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제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물 섹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 장자방 전문가님 계속해서 현금 확보해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지만 지금부터는 좋은 종목들을 모아갈 때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들 매수 타이밍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꼭 수익을 맛보시는 그런 시장 맞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장자방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시장 상황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의 매수 타이밍까지 함께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새로운 보금자리 열어뒀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약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특강까지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방송으로 만나기가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장자방 전문가님이 내일 온라인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특강 링크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이러한 강의 링크, 특강 링크 챙겨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동 시장에서도 충분히 시세 즐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가 볼 텐데요. 바로 선물 옵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 시장 정말 지정학적 리스크로 오르락 내리락 정말 멀미가 나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사실 양방향 모두 수익이 나는 선물 옵션이 가장 유효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얼른 장장원 전문가님과 함께 이러한 선물 옵션 매매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장자방 전문가님, 최근에 시장 너무 흔들기가 심해요. 이럴 때는 정말 선물 옵션만이 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 요즘에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뭐 매매하시기에, 시장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장이 빠지면 어려워요. 네. 근데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 입장은 올라가면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면 되거든요. 올라가면 되니까. 장이 빠질 때는 주식을 매도라는 개념으로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걸 선물 매도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 풋옵션을 사게 되면 수익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옵션을 하시는 분은 풋옵션을 할 수 있고 선물하시는 분은 선물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로 하락장을 충분하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고요. 다시 선물 옵션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자리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횡보하는 자리들에서 좀 애를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고급 스킬이 다른 게 있습니다만 방송에서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섹터를 가지고 왔던 거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요. 한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조금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횡보하는 시장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최근 시장 보면 오르락 내리락이 진짜 심해요. 지난주 특히 목요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침공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쭉 빠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시장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네. 제가 목요일 날 차트를 가지고 그러면 설명을 잠깐 드려보는데 일단 개념만 좀 잡고 가실게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매매하는 방식은 선물의 기준가라는 개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가격을 지키면 나는 여기서 지지가로 보고 매수를 해서 요 위에 1차 목표, 즉 저항이라고 하는 가격인데 여기까지 수익을 냅니다. 자, 기준점을 잡는 이유는 이 기준이 망가지게 되면 장은 방향이 하방으로 꺾여요. 그래서 손절가를 잡기 위함이고요. 동시에 손절이 되면 주식은 손절 나가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망연자실인데 선물은 손절 나가면 방향 하방이네, 상방 못 가네 라고 인식하는 순간 선물 매도라 그래서 하방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냅니다. 자, 선물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물 1포인트는 선물 한 계약당 25만 원입니다. 증거금은 약 1,000만 원 가량 필요하고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선물 한 계약 가지고 움직일 때 1포인트 선물이 올라가면 매수해서 올라가는 방향에 25만 원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내려가면 매도해서 떨어지는 폭이 1포인트만큼 빠지면 나는 25만 원을 벌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떨어지는 거를 하는 건 누가 돈을 줍니까? 라고 하시길래 그럼 상방으로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거야 라고 장을 거꾸로 보시는 분들의 계좌에서 빼서 여러분 돈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나시죠?
아십니까? 이렇게 동전 홀짝 이렇게 가지고 자, 홀 500원, 1000원 걸어 보셨죠? 그러면 뭐 합니까?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선물 옵션은 똑같고요. 그러면 야, 씨 너무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장을 난 올라간다고 계속 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떨어진다고 파는 사람들 걸 사주는 셈이 되고요. 또 반대로 내가 들고서 사가지고 올라가고 있으면서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 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 시장은 원래 제로섬 게임인데 선물 옵션이라는 것 자체는 방향성이지 내재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아니면 도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고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하는 폭만큼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정자봉 전문가님이 매매하시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할까요? 예. 자, 좀 재미없는 개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실전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날은 제가 2월 17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고요. 선물 기준 가격 68.50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기준이라는 건 이 가격을 지킨다면 나는 상방을 보는 것이고 이 가격이 깨지면 하방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아침마다 단톡방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지시의 상방 1차 370. 그러면 68.50을 지키고 올라가면 370까지 1차 상승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반대로 이게 깨지게 되면 1차랑 목표가 67.50 이렇게 목표가를 제가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향만 정확히 내가 기준점 위냐 아래냐만 판단한다면 가는 목표가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톡방에 미리 글을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바라보실게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17일 날 차트인데요.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얘는 시가에 매도를 합니다. 이만큼이 빠져요. 자, 그러면 시가의 매도가 얼마가 빠졌냐면 1.5포인트 빠졌습니다. 화면은 작게 나가겠지만 캔들 하나로 보이죠. 근데 5분봉입니다. 선물 5분봉인데 얘가 1.5포인트면 한 계약당 25만 원이 1포인트라 그랬으니까 37만 5천 원입니다. 37만 2,500원. 그러면 이 정도의 돈이 얘가 이만큼 빠졌다가 동시에 갑자기 다시 기준 가격 368.50을 회복하지요. 그래서 뭐 합니까? 눌림목에 매수를 해요. 그랬더니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72.5, 373까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노멀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초가에 아침에 확 눌렸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갈 때 주식 사도 되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선물로 바라보시면 68.50 가서 얘가 72.50까지만 올라가도 6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한 계약당 150만 원이에요.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주식이 여러분 지수가 오를 때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지수가 오르는 폭만큼 내 종목이 안 오를 때 제일 짜증나는데 얘는 내가 지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수 오르는 폭만큼 선물 올라가는 만큼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좋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선물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뭐 침공 어쩌고 저쩌고 하는 뉴스가 뜨면서 급락을 하는데요. 고점을 보시면 73.05예요. 근데 얘가 내려가는데 65.70입니다. 그러면 얘가 하루 진폭이 얼마가 빠진 거예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대략 7포인트 이상이 빠집니다.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기준가하고 지지시 저항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네, 딱 맞아요. 맞아 떨어지는 것 예, 같거든요. 그래서 오전 11시 네. 반경에 올라왔던 고점이 72.50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선물 개념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올라갈 때 2차 72.50까지 열고 대응한다. 저는 이 이상 올라가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쯤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라고 미리 사인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여기 찍고 밀릴 때 떨어지는 저점이 어디냐면 하락 2차 목표가 366이라고 제가 아침에 써놔요. 맞아요. 자, 그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차트 보시면 얘가 저점이 365.70, 0.3p 더 갔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점 고점에 대해서 대략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을 계산해서 제가 바운더리를 적어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뭐 간단하거든요. 72.5를 넘기던 놈이 깨지면서부터 하방을 잡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1차 원래 중심축이 68.50이니까 이만큼이 떨어진 거고 얘가 떨어지면서 투매다 그러면서 풀베팅으로 몰빵으로 이 하락폭을 챙깁니다. 그런데 66짜리가 2차 하락 목표니까 여기서 전량 청산하면서 동시에 66에는 매수 출신이 안 됐어요.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그래서 67, 67.50에 매수를 따라붙어서 저희가 371 여기까지 팔고 매매 끝내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여기 눌림목에 370에 샀습니다. 저점엔 못 샀고. 그래서 올라갈 때 72.50이 뭐였죠? 아침에 제가 고점이라고 했던 2차 상승 목표잖아요. 여기 찍을 때 다 팔고 매매 종결. 자, 그러면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과연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게 실제 제가 이렇게 늘 강의해요.
이 강의 수강생들이 지금 방송을 많이 수백 명이 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저희가 실제 매매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날 좀 정말 20분 동안 굉장히 바쁘셨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점심 먹고 좀 느긋하게 보다가 아침에 돈 많이 벌어서 와 오늘 수익 많이 났다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빠지면서 추격을 했는데 네. 자 옵션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가 올라가면 콜 옵션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수가 빠지면 풋 옵션이 올라가요. 자 그럼 여러분 간단히 보세요. 왼쪽 손이 이게 콜 옵션이에요. 여기가 풋 옵션이에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면 콜 옵션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선물도 올라가고 종합주가지수도 올라가겠죠. 근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 풋 옵션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빠져요. 오케이? 이게 균형점이라는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차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콜 옵션 올라갔던 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풋 옵션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겠죠. 균형을 맞춰요. 그러다 이 가격이 균형을 맞추다가 어느 순간 풋 옵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누가 죽을까요? 이번에는 콜 옵션이 죽겠죠. 그러면 제가 옵션을 가지고 선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옵션 가격의 균형 논리를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을 가지고 지수를 어떻게 보느냐가 어떤 분은 나 선물 옵션 안 할 건데 야 그거 위험하대, 패가망신하대, 어렵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금융시장 초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웩더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꼬리가 머리를 흔든다. 현물 시장이 전체 금융시장의 거의 90%, 80%를 차지해요. 80, 90%.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이 전체 파이의 많아봐야 20, 30%를 차지하기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물이 70%고 선물 옵션 30%라고 생각합시다. 혹은 80대 20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요, 재밌는 건 이 현물 시장은 선물 옵션의 지수 흐름에서 자유로울 방법이 없어요. 태풍이 나고 풍랑이 났을 때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선물 옵션 알아야만 지수 방향을 알아야만 우리는 주식을 할 수 있는 거고 하락장에 투매나오고 있는데 주식이 싸다고 사는 건 미련한 짓이거든요. 지수가 하락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가 거의 꼭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간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지인 걸 볼 줄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선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선물 옵션을 모르면 이제는 망하는 세상이 됐어요. 힘든 세상이 됐어요. 자, 1월부터 지금까지 2월 말까지 여러분 지수 빠질 때 선물 옵션 하시는 저희 방의 회원님들만 굉장히 기분 좋았거든요. 저희 교육생들만,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들만 지수 빠지니까 인버스 사가지고 돈 벌고 올라갈 때마다 중간중간 단타 쳐서 돈 벌고 왜 그랬냐면 지수를 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론 제가 100% 맞진 않아요. 저도 틀릴 때 있고 손절 나갈 때 있어요. 그런데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승률이 꽤 높아요. 제가 보는 지수의 방향이 10번 중에 최소한 7, 8번은 맞추는 것 같아요. 컨디션 좋으면 더 맞추기도 하겠지만 최소한 80%대, 70%대는 유지를 하거든요. 겸손하게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승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10번 배팅한 중에 한두 번 틀린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해요. 아직 톡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내일 저녁 퇴근하시고 7시 정각에 강의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6시 조금 넘어서 방송을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6시부터 하실 수 있게끔 준비할 테니까. 그리고 6시 반부터는 여러분들 종목들 중에 여러분이 물리셔서 힘드신 것들 종목들 좀 상담을 해드릴까라고 생각해요. 제가 종목 상담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맞아요.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과 패턴들 중에 살릴 만한 종목은 살리고 아닌 종목들은 갈아태우자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종목들이 돌아서면서 올라가는 구조일 때 지금은 갈아태워도 이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힘드신 분 계시면 내일 저녁 7시에 시간 내셔가지고 저랑 딱 100분만 데이트할까요? 7시 오셔가지고 8시 40분까지 강의 마쳐드릴 테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장 시작 전에 올려주시는 전략들이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옵션을 통해서 판단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전략들은 여러분들 내일 저녁 7시에 장재방 전문가님과 더욱 자세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내일 특강 링크 노란톡을 통해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내일 저녁 7시 장자봉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보내시고 내일 밤 9시는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